저는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남편 차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온 그날 이후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 편리하다는 이유로 경차를 끌고 다닙니다. 남편은 중형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요. 그날 약속 장소가 갑자기 외곽 지역 쪽으로 바뀌어서 제가 경차를 두고 남편 차를 끌고 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 차도 아니고 같이 대출금 갚아나간 차이기 때문에 공용차라고 볼 수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차키를 건네줄 남편이었지만 그날따라 안절부절 못하며 오늘 엔진오일 경고등이 떴다는 둥, 차가 너무 더러운데 그냥 제 경차 타고 가면 안 되냐는 둥, 그 차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 시간에 촉박해서 상관없다고, 엔진오일 경고등은 내가 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차키를 뺏어들다시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에 타니 차가 더럽기는커녕 엄청 깨끗하고 엔진오일 경고등도 안 떠 있더라고요. 뭐지? 하는 생각도 잠시, 약속에 늦어 정신없이 운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중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어 충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줄을 찾으려고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화장품 파우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에 파우치를 두고 다니지 않아요. 그거 보자마자 남편 옷을 따라 이상한 행동한 것도 그렇고 문득 불안한 직감이 들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미친 듯이 열어봤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니 립스틱이랑 파우더 같은 화장품들이 들어있었고 임신 테스트기 하나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 바람 피웠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증거 발견했을 때 어떠셨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셨겠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에서 일주일에 2-3번은 야근까지 했던 남편이었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남편이 불쌍해 저희 친정부모님은 녹용까지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 상사가 워낙 개팍해서 일요일에도 테니스다, 스크린 골프다 끌려 나간 적이 많았고 그렇게 주말에 나갈 때마다 죽상 울상을 하며 나갔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안쓰러웠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고 배신감이 미친 듯이 밀려들어와 뒤늦게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더군요. 연애하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의 외도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남편 폰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깨끗했고 집에서는 항상 가정적인 남편이라 설거지며 청소도 도맡아 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맞벌이 하면서 을에 갖는다는 집안일 분배 갈등도 저희 부부는 없었고 다만 저희에게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어가는데도 임신 한 번 되지 않아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도 다녔어요. 저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자궁이나 난자 상태가 평균 나이보다 어리고 건강하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같이 난임병원 다니면서 알아보자고 했더니 곧 죽어도 본인에겐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갖고 싶어 하는 게 모순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해까지만 자연 임신 기대해보고 계속 안 되면 내년부터는 난임병원 다니자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임신을 엄청 재촉하셨습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임신하고 손주 안겨주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늦대냐며 구박 아닌 구박도 많이 하셨죠. 제가 일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라고 종용하실 때도 있었고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이거든요. 나이가 많아 그런 것 아니냐면서 임신에 좋다며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약초들을 집에서 야매로 다려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뭐뭐 들었냐니까 시어머니 본인도 모른다네요.
그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당연히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죠. 물론 시어머니에게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잔소리 엄청 나시거든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이는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애처가 소리도 들을 정도면 말 다 했죠. 연애 때도 저에게 참 잘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임신 스트레스 주시는 것만 빼면요. 그런 사람 차에서 여자 화장품과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다는 사실은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라는 사실이었고,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 웃기더라고요. 집에 귀가하지 않고 카톡에도 답장 없는 저에게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제가 연락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집착하며 부재중 남기지 않습니다. 차 못타게 했던 거 하며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전화하는 거 보면 뭔가 캥겨도 단단히 캥긴다는 뜻이겠죠. 전화 안 받고 바로 친정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 아파트에 차는 됐어도 막상 올라가기가 두렵더라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을까 봐요. 그렇게 주차장에서 엉엉 통곡하니 새벽 1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되든 결론을 내자 싶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 파우치를 손에 들고요. 집에 가니 자고 있을 남편이 웬일로 깨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받고 늦게 왔냐면서 화를 내더니 차키부터 달라고 제 주머니를 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파우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제가 파우치를 열어 그대로 바닥에 내용물을 쏟아 부었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 눈앞에 보이며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사실 회사 형한테 차를 빌려줬거든. 형수님 거 같아. 지난주에 차 빌려줬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회사 형한테 당장 전화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새벽 1시인데 저더러 제정신이냐며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의부증이라면서 매일 주말까지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지금 의심하는 거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새벽 1시에 회사형 깨우는 건 안 되고 이웃 주민 깨우는 건 되나 봅니다.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그 파우치를 다시 뺏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수하려고 했고 몸으로 신랑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대로 저를 온 힘을 다해 현관에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발장 모서리에 허리를 박아서 정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씩씩대면서 저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형수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니, 새벽까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다 온지도 모르는 당신이 더 의심스러운데? 바람은 네가 피우고 지금 나 뒤집어 씌우려는 거지? 하며 윽박지르더라고요. 최소한 무릎이라도 꿇으며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와중에 파우치는 꼭 사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악스럽게 임태기를 빼앗더니 그대로 부엌에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찬장을 뒤져 믹서기를 꺼내더니 그 임태기를 그대로 갈아버리더라고요. 엄청난 소음을 내며 그대로 부서져 버렸고 남편이 산산조각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임태기를 남편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미친놈이라고 욕했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부증에 언어폭력으로 저에게 위자료 받고 이혼하겠대요. 불과 7시간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았던 남편이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이 지옥 같았고 그 와중에 정신 차리자 싶어서 어떻게든 남은 증거물이라도 사수하자 싶었어요. 남편이 제 생각을 알았는지 파우치까지 뺏어가려고 했고 제 옷을 뒤져 차키를 뺏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지 방으로 가더라고요. 여분 차키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그 틈을 타서 파우치와 그 임태기 조각을 가지고 미친 듯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저를 잡으려고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엘베를 보니까 꼭대기층에 가 있고 남편은 또 저를 쫓아올 것 같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저는 계단을 택했고 넘어지다시피 하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남편도 괴성을 지르며 따라오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서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오싹합니다. 그렇게 제가 찰나의 순서로 먼저 차에 도착했고 앉자마자 차를 잠궜습니다. 남편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더라고요.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울면서 운전하다가 어느 한가해 보이는 공터에 차를 대고 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블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안 나오더라고요. 회사, 집 왔다 갔다 하는 기록만 남아 있었고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음소거를 해놨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늘 블박 음성을 켜넣으라고 합니다. 사고 시 제가 한 말이나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꼭 소리도 녹음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불박 음소거를 해놓다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성급히 남편에게 모든 걸 오픈한 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티 내지 말고 천천히 증거 수집해서 나중에 터뜨려야 했는데 순식간에 패닉이 오니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은 지금쯤 본인 핸드폰이랑 집 구석구석을 뒤져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고 있을 테고 저는 하나 남은 이 차라도 샅샅이 뒤져 무어라도 더 캐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박에 매달려 지난 시간을 보고 있는데 지워지기 직전인 한 달 전에 찍힌 영상에 눈을 의심하는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 걸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는 시댁 갈 때 차 밀린다는 이유로 거의 KTX를 타고 다니고 이 차를 끌고 시댁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시어머니가 이 차에 타셨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에서 시어머니가 차 앞 유리창에 찍힌 그 시점 전후로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가 차에 탄 날은 불박에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신 이후부터 다시 음소거가 시작되었고요.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황은 이랬어요. 차는 남편 회사 주차장에 대어져 있었는데 차량 앞으로 시어머니랑 남편이 찍히더라고요. 앞에서 무언가 얘기하더니 시어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차에 타서 얘기하자는 뉘앙스로 표현했고 그렇게 두 모자가 차에 타자마자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 모두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엄마, 현주를 왜 만나? 아니,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결정을 좀 해. 너나 세아가나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어쩔 거야. 현지랑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현지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거고. 그럼 너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엄마,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볼게. 아무튼 난 지금이 좋아. 현지도 아직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가 봐. 내가 현지한테 전화해보리? 저번에 나랑 만났을 때는 어머님 하면서 현지도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애가 어려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막상 결혼하자고 하면 빼. 튕기는 거야. 네가 잘 좀 구슬려봐. 그런데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임신이 안 되니? 그러네.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긴 한 건가? 네 형처럼 너도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니? 아이 엄마, 남사스럽게 그런 말을. 아니, 검사라도 좀 해봐. 세아기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왜 관계를 하는데 임신이 안 돼? 엄마, 검사는 죽어도 싫어. 엄마는 아들 둘 있는 게 전부 남자 구실 못하는 놈들이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현지한테 그만 연락해. 부담스러워해. 네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니 그렇지. 둘 중에 하나 빨리 정리하고 빨리 애 가져. 네 아빠 유산 작은 아빠한테 다 가게 생겼어. 엄마, 알겠어. 그만 좀 해. 그렇게 시어머님은 차에서 통화를 좀 더 하시다가 둘 다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별거 찍힌 거 없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20분 남짓 대화 내용으로 보아 시어머니는 남편 상간녀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만나고 전화통화까지 할 정도였으면 꽤 친밀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유산에 관한 얘기는 시아버지 쪽에 현재 가치 120억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작은 아빠에게 가게 생겼습니다. 가정사가 있어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작은 아빠 쪽으로 못 가게 하려면 형님이나 남편이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아주버님은 난임병원에서 이미 정자 건강이 안 좋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난임병원 다니며 형님네 부부가 노력하고 있고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병원에 다니자고 했던 건데 남편은 본인도 정자가 비실비실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런지 곧 죽어도 병원 가서 검사는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더라고요. 이해는 안 가지만 남자 자존심이라 그런가 싶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증거가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동트기만을 기다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져간 모든 것들은 외도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고 제가 집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모습도 영상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대면하기 전에 동영상 켜놓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길로 병원에 가서 허리로 전치 2주 진단 받았고 신경정신과까지 가서 모두 진단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제가 쳐들어갈 것까지 예상하셨는지 굉장히 의연한 모습으로 절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녹화 켜놓고 얘기할 거라는 걸 예상하셨는지 계속 발뺌하시더라고요. 글쎄, 우리 아들은 그런 적 없대도 너 의부증이 너무 심한 것 아니니? 어머님, 현지랑 따로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계속 오리발 내밀지 말고 이제 사실대로 좀 말하세요. 어머님 그러시면서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셨어요? 뭐? 시어머니 대접? 의부증에다 싸가지까지? 안 그래도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이혼해라 그냥. 나이도 많아서 임신도 안 되나 본데 너 같은 하자 있는 년은 나도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 네? 하자가 있다고요? 하자는 어머님 아들이 있는 거고요. 아주버님 정자 상태 최악이라면서요. 유전인가 보죠. 저는 멀쩡해요. 뭐? 너 말 다 했냐? 하시며 저에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홧김에 던지시더라고요. 저 그거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궜어요.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와중 저는 어머님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친, 그 현지라는 상간녀랑 어머님이랑 통화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도 어머님한테 보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상간녀한테 명품백도 2개 주신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는 이제 겨우 25살이었고요. 이미 어머님이랑도 많이 친해진 듯 보였고요. 남편이랑 어머님과의 카톡은 다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전부 신속하게 증거 옮겨놨습니다. 그 와중에 화장실 밖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 질렀고요. 야! 빨리 나와! 너 내 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이년아! 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옮기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 있는 폰부터 대뜸 집어가며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손목을 탁 잡고 말했습니다. 정자 안 좋은 것만 유전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 같은 인성도 유전이었나 보네요. 애미나 그 아들이나 이렇게 뒤에서 음침하게 호박씨 까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친 것, 너 내 폰 가지고 뭐 했어? 어? 이혼은 당연하고 당신네 집안 내가 만천하에 알려서 아주 개망신 시킬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정말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고 남편 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 중 40%가 인정이 되어 결국 남편의 유책으로 결정났습니다. 위자료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겨우 1,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이 그렇더라고요. 재산 분할하느라 또 머리가 꽤나 아팠지만 아무튼 제 쪽으로 유리하게 마무리 짓는 중이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아버님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8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연년생으로 아들 둘이 떡하니 생겼겠어요. 저도 그걸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 쪽 친척에게 들은 사실인데 시아버지도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아님 불구인 건지 계속 임신이 안 되었고 어머님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지쳐서 외도를 하셨다네요.
그런데 바로 임신이 된 거죠. 더 충격인 건 시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외도하고 나서야 아이가 생긴 게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 본인이 남자 구실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요.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지 뭐예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아이가 안 생긴 채로 이혼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막장 집안에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실에 한동안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는데 당해낼 사람이 어디 있나 싶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희 친정집에 쳐들어와서 아들 인생 책임지라며 난리쳤고 저희 엄마가 변기에서 물 퍼내서 시어머니에게 부어버리고 쌍욕하며 내쫓으셨습니다. 현지라는 상간녀는 남편 회사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 계약직 사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전 남편이랑 전시모가 명품도 사주고 그러니까 1년이나 옆에 붙어 있었는데 저희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또 어떤 여자를 만나 두 모자가 철저하게 속이며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저는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 꼴은 정말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 쪽에 이 얘기를 전부 흘려보냈습니다. 친했던 남편 직장 상사 와이프 얘기로는 전부 남편 얘기로 떠들썩해졌던 것 같더라고요. 인사고과에 인성과 평판 역시 중요한 회사라 아마 좌천되는 건 확실할 거고요.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퇴직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하던데 남이사고요. 그 상간녀도 개망신 당하고 회사 관뒀다더군요. 솔직히 더 처참하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안 전부요.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었고 친정 부모님 옆에서 서로 잘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담치료사 선생님의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일로 많이 힘들어했을 분께 저도 말해드릴게요. 일이 그렇게 된 건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